5주차 강의를 시작할게요. 이제 5주쯤에 와서는 충분히 대면 강의가 될 거라고 판단을 했었는데, 이제 세상 일이 참 예측한 대로 되질 않네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동영상을 만들게 됐고, 그래서 320쪽에 있어요. 가우스 법칙이라는 게 이제 320쪽에 있는데, 이거는 이제 물리학 및 실험에서 다 이제 기본적인 개념은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얘를 전기장으로 들었는데, 우리가 이 전기장 벡터 하면은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앞에 이제 앞에 이그젬플에서는 E를 갖다가 그냥 R 제곱분의 Q 뭐 R 이렇게 한 게 있죠. 304쪽에 있는 304쪽에 있는 이그젬플 4죠. 거기서는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럼 어느 게 맞는 거냐? 둘 다 맞는다 그랬죠. 요거 이렇게 썼을 때는 이거는 우리가 CGS 단위로 표현한 것이고, 이거는 MKS 단위로 표현하죠. 그래서 옛날에는 이 CGS를 쓴 쪽도 많았어요. 근데 이제 점점 이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로 올수록에 다 MKS로 하나로 통일하는 그런 쪽으로 가요. 그래서 요즘에는 다 이렇게 쓰고, 그렇지만은 하여튼 이것도 옛날에 많이 쓰던 그런 표현이었다. 그래서 이제 4파이 엡실론 제로분의 1이 바로 이제 이렇게 된 거죠. 대강 9 곱하기 10의 9승 뉴턴 미터 제곱 쿨롱 제곱 뭐 이렇게 이제 쓰기도 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하면은 이제 어떤 전하 Q가 원점에 있어요. 좌표축의 3차원 좌표축의 원점에 있고, 원점으로부터 이 전기장은 이 R 벡터 방향으로, R 벡터라고 하면 원점에서부터 쭉 그은 게 다 R 벡터죠.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될 원점 연장해서 그래서 이렇게 될 것이고, 이쪽에서는 뭐 이렇게 될 것이고, 이쪽에서는 이렇게 원점에서 향하는 그 방향으로 향해요. 그리고 이제 거리가 R인 지점에서, 다시 말해서 여기서 여기까지 벡터를 갖다 우리가 이제 R 벡터라고 하면은 원점으로부터 요점까지의 거리가 이제 R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전기장 벡터는 크기가 이렇게 되고, 즉 이제 R 제곱에 반비례하죠. 그렇게 되고 방향은 이 R 벡터와 같은 그런 방향이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R 방향의 단위 벡터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건 이제 그 점전하가 포인트 차지가 원점에 있을 때 원점으로부터 R만큼 떨어진 지점에서의 전기장 벡터인데, 같은 거리에 있더라도 전기장 벡터가 다르죠. 예를 들어 여기서부터 R만큼 왔다 그러면은 이제 이 단위 벡터가 이렇게 된 이쪽 방향이니까 크기는 같아요. 크기는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원점으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R이니까 크기는 같은데 방향이 다르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 방향, 여기서는 이 방향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엡실론 0를 영어로는 퍼미티비티라고 하죠. 그리고 제로라고 하는 거는 아무것도 없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프리 스페이스라는 말을 쓰는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 자유스럽다 그런 의미일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떤 데에서는 베큐움이라고도 하죠. 아무것도 없는 거죠. 공간상에 뭐 수소 원자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이제 그런 공간을 이제 프리 스페이스라 그러고 그래서 프리 스페이스에서의 광속도가 어떻게 되죠?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크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매질이 있어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광속도가 줄어들죠. 그래서 매질이 있는 공간은 프리 스페이스가 아니고 매질이 없는 비어있는 공간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퍼미티비티 하면은 이건 퍼밋이죠. 퍼밋 하면 뭐죠? 퍼밋 하면 뭐를 허용하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전기장을 얼만큼 허용하느냐 하는 그런 이제 척도를 나타내죠. 그래서 이거 갖다가 이제 우리말로 번역해서는 유전율이라는 말로 많이 번역이 돼 있긴 한데 하여튼 뭐 이거와 유사하게 하여튼 번역이 돼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전기장 2가 있는데 전기장 2가 있어요. 전기장 2가 있는데 어떤 공간이 유전율이 엡실론 제로인 그 공간에서 이제 외부의 전기장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여기서 얼마만큼 전기장의 영향을 받느냐 하는 이제 그 의미로서 나타내지는 벡터가 바로 이제 D 벡터예요. 그래서 D 벡터는 이 책에서는 Electric Displacement라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Electric Displacement라는 말을 잘 안 쓰고 앞에 다이란 말을 많이 써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뭐 여하간에 저기 다이일렉트릭 디스플레이스먼트라고 어느 책에 썼다고 해서 D하고 다른 건가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D를 일렉트릭 디스플레이스먼트라고 했지만은 어떤 책은 대부분의 책은 다이일렉트릭 디스플레이스먼트라 그래요. 그래서 D이고 이란 벡터에 대해서 그 감수율이 얼마만큼 그 필드를 퍼밋하느냐 하는 거죠. 수용하느냐 하는 그 척도가 바로 엡실론 제로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제 다이일렉트릭 디스플레이스먼트 벡터는 여기서 이제 엡실론 제로가 빠지겠죠. 2에다 엡실론 제로 곱하니까 이제 이렇게 된다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럴 경우에 이제 요 전하를 포함하는 어떠한 공간을 하나 생각하자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그 3차원 공간이 뭐 이렇게 있다고 봅시다. 이렇게 있고 원점을 포함해요. 원점을 포함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좌표축이 놓이게 되고 뭐 여기가 이제 X, Y, Z 이렇게 놓이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공간을 갖다가 공간 내 볼륨을 보통 우리는 이제 타우라고 쓰고 공간의 볼륨이에요.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하고자 하는 그 이제 최적을 타우라 그러고 요 공간을 둘러싸는 이 폐곡면을 갖다가 시그마라 그래요. 그렇게 하자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뭘 계산하냐 하면은 요 폐곡면 상에서 이제 이걸 계산해 보자는 거죠. 이거. 이렇게. 그래서 폐곡면 상에서 뭐 이제 D 시그마라는 이제 면적을 생각해요. 폐곡면 상의 D 시그마라는 면적을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은 원점으로부터 여기 요 D 시그마에 이르는 벡터가 있겠죠. 이렇게 요게 이제 R 벡터가 되는 거죠. R 벡터가 되고 R 벡터의 단위 벡터는 이제 이 연장선상에 있으니까 이렇게 되죠. 이렇게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요걸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 R 방향은 뭐냐면 바로 요 일렉트릭 필드의 R 방향 또는 다이일렉트릭 디스플레이스먼트의 R 방향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요 R 방향으로 다이렉트릭 디스플레이스먼트 벡터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요건 뭐냐면 요 d 시그마의 수직한 노멀 벡터죠. 그죠? 그래서 d 시그마의 수직한 노멀 벡터를 이렇다고 봅시다. n. 크기가 1인 벡터예요. 그러니까 요 r 방향의 단위 벡터나 노멀 벡터 n이나 지금 그림을 그릴 때는 좀 노멀 벡터 n을 길게 그렸는데 이거는 그림 그리는 실력이 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지. 크기는 같은 거예요. 둘 다 단위 벡터니까 길이가 1인 벡터예요. 근데 이제 r 벡터는 이 위쪽을 향하고 노멀 벡터는 요 면적의 수직인 벡터니까 요 면적소의 수직한 벡터라서 이렇게 향한다. 그러면은 이제 요 두 벡터 사이에 뭐 일반적으로 각도가 생기겠죠. 이렇게 세타 이렇게 각도가 생기죠. 그렇게 해서 요거를 계산하게 되면은 d가 요거니까 앞에 이렇게 쓰고 d 시그마 이렇게 돼요. 그래서 r n을 하면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r의 크기 곱하기 n의 크기 곱하기 둘 사이의 사이각의 코사인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r의 크기 1, n의 크기 1, 그다음에 두 방향 사이에 만들어지는 사이각의 코사인.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죠. 코사인. 그래서 요건 d니까 그냥 이렇게 썼어요. 그냥 뭐 요만큼이 이제 d의 크기잖아요. 그죠? d의 크기는 바로 이제 요게 되죠. 그죠? 그래서 d 벡터는 d 벡터의 크기 곱하기 방향은 r 방향 이렇게 써줄 수 있는 거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여기 이제 요만큼이 뭐냐면 d 벡터의 크기가 되고 그다음에 코사인 세타 d 시그마인데 그렇게 해서 그러면 코사인 세타 d 시그마는 뭐냐 하면은 요 면적소가 r 방향으로 얼만큼 되느냐 하는 거죠. 그죠? 요 d 시그마가 그러니까 지금 코사인 세타 d 시그마니까 요 d 시그마의 크기보다는 작죠. 그죠? 그래서 요 d 시그마 요 면적보다 이제 코사인 세타만큼 작아지는데 그것의 의미는 뭐냐면은 요 표면적의 요 면적소 중에서 r 벡터 방향으로의 면적 성분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바로 뭐냐면 d 시그마 중에서 r 벡터 방향으로의 그 면적 성분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이제 이와 같은 면적이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지난번에 뭐 플럭스를 계산할 때 이렇게 플럭스가 지나간다 그러면은 실제로 이제 플럭스에 대한 이펙티브한 면적은 이제 이거에 수직한 게 되죠. 그죠? 요 플럭스의 수직한 면적이 되죠. 그래서 요거보다 그 면적이 줄어들죠. 그죠? 그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d 시그마가 r 방향의 성분이니까 결국 d 시그마보다 크기가 줄어들어요. 그죠? 줄어든 것이고 그것이 바로 이제 r n의 d 시그마고 그건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이 r 방향이라고 하는 거는 중심부터 이 좌표축의 중심에서부터 바깥으로 방사상으로 뻗어나가는 방향이니까 이 r 방향을 다 이제 우리가 이제 하게 되면 뭐가 되냐면 이와 같은 이제 구가 돼요. 그림이 좀 그런데 이 원점을 중심으로 반지름이 이제 r로 이제 만들어지는 이제 구가 되죠. 구에 여기서의 표면적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하면은 이제 요거죠. 코사인 세타 d 시그마 할 것 같으면은 이제 요 점에서 요것의 r 방향이니까 결국은 이제 r 방향이라고 하는 거는 r 벡터가 나가는 방향이니까 그래서 그곳에 수직하게 이 구를 만드는 거죠. 반지름 r인 구를 만들었을 때 그 구의 표면적이 바로 이제 그 구의 요 면적소의 그 면적이 바로 d 시그마의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d 시그마 곱하기 코사인 세타는 어떻게 바뀌냐면 이것이 이제 구의 표면적이니까 구의 표면적은 어떻게 쓰느냐? 요 이제 반지름이 r 제곱이고 우리가 구의 표면적이 어떻게 되죠? 구의 표면적이 4파이 r 제곱이죠. 그죠?
요 구의 표면적은 4파이 R제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 구의 면적소를 구할 때 어떻게 하면 되냐 하면은 그거는 요 R제곱 곱하기 요 D 오메가는 요거는 입체각이라 그러죠. 솔리드 앵글이라 그러죠. 솔리드 앵글 해서 우리가 원에서 한 바퀴 뺑 돌면 어떻게 돼요? 원에 뺑 돌면 한 바퀴 돌아면 전체 앵글이 2파이잖아요. 그러니까 평면상에 원이 있을 때 원을 갖다가 이제 한 바퀴 뺑 돌려치면은 그 각도가 2파이예요. 한 바퀴 뺑 돌아서 제자리에 오면은 그 각도가 2파인데 3차원 입체에서 마찬가지로 그 각도 개념을 생각해서 이 구 전체를 덮는 입체각은 4파이인 거예요. 4파이.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 4파이가 되고 그리고 그곳의 일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이 솔리드 앵글 이제 오메가의 그 노테이션을 따서 d 오메가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 r 제곱 d 오메가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반지름 r인 구가 있을 때 구에서의 어떤 표면의 한 지점에서의 작은 면적을 나타낼 때 우리는 r 제곱 d 오메가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면적은 다 똑같죠. 왜냐하면 구니까 원점으로부터 쭉 뻗어나갈 때 항상 뭐가 되죠? 이 구가 원점으로부터 뻗어나가는 이 r 벡터에 대해서 구면은 항상 수직하죠.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요 코사인 세타 d 시그마라고 하는 거는 r 제곱의 d 오메가 이렇게 쓸 수가 있고 따라서 이제 없애버리면 4파이분의 q의 d 오메가 이렇게 돼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이거를 전체의 이 이제 면적 시그마에 대해서 적분한다는 얘기는 바로 뭐냐 하면은 지금 이렇게 표현했을 때는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점에서 접하는 이제 점에서의 그 이제 구를 생각해서 그 구의 그 면적소를 이제 그 함수에다 곱해서 이제 그 전체 표면에 대해서 폐곡면에 대해서 계산한 거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여기다가 적분을 쓰면은 결국 이제 요거에다가 같은 적분 요거 폐곡면에 대한 적분 시그마를 쓴 거와 마찬가지죠. 그렇게 해서 이제 요 폐곡면에 대해서 솔리드 앵글을 다 더하면은 요게 4파이가 되는 거죠. 전체 입체각 4파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이게 Q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전하 Q가 있는데 전하 Q를 갖다가 어떤 폐곡면으로 전하 Q를 포함하는 이 폐곡면으로 둘러쳤어요. 둘러쳤을 때 요 폐곡면의 표면에서의 이 다이렉트릭 디스플레이스먼트 벡터에 이제 이렇게 곱한 거는 일종의 플럭스가 되죠. 그죠? 그래서 다이렉트릭 디스플레이스먼트 벡터의 플럭스를 요 폐곡면에 대해서 전부 다 더했을 때 그때의 결과는 바로 뭐냐 하면은 요 폐곡면이 품고 있는 전하량 Q와 같다 이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다이렉트릭 디스플레이스먼트에 대해서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일렉트릭 필드에 대해서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E라고 하는 거는 엡실론 제로분의 D가 되니까 그죠? E는 요거는 엡실론 제로분의 D니까 따라서 이제 D를 적분하면 Q인데 엡실론 제로분의 1이 있으니까 엡실론 제로분의 Q 해서 이제 요 폼을 많이 봤겠죠. 전기장의 어떤 폐곡면에 대한 플럭스는 바로 그 폐곡면이 포함하고 있는 전하량 나누기 엡실론 제로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Q는 여기에 있는데 폐곡면을 이렇게 잡았어요. 이렇게. 이게 이제 시그마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 시그마를 통한 D 벡터의 플럭스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 여기서 보면 여기에서 보면 요 점에서는 D가 이렇게 갈 거고
그죠? D 벡터가 가죠. 요 점에서는 D 벡터가 여기서부터 쭉 연장하면은 요전 D 벡터가 이렇게 가죠. 이게 다 이제 D 벡터인 거죠. 그래서 D 벡터의 플럭스를 구하는데 근데 이제 보면은 요쪽 면에서는 뭐냐면 D 벡터의 방향하고 여기서 이제 면적소를 생각하면은 마찬가지로 면적소를 생각하면 그 면적의 수직한 면적소 D 시그마고 이 면적소의 수직한 노멀 벡터 n의 방향은 요 D 벡터하고 예각을 만들죠. 그래서 이제 요쪽 이제 요 Q에 대해서 이쪽 요 폐곡면의 이쪽 사이드에 있는 그 면적에 대한 플럭스는 이제 예각이니까 코사인 예각이니까 이제 플러스 값을 가질 것이고 여기서는 이제 면적 벡터가 이제는 이제 이렇게 되죠. 이렇게 여기 수직하게 이렇게 그죠? 다시 말해서 노멀 벡터가 수직하고 노멀 벡터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면적이 주어지는 거니까 시그마가 주어지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 D에다가 n 한 거 D 벡터에다 n 벡터 한 거는 이제 D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인데 여기서 코사인 세타가 이제 저기 n 벡터와 요 D 벡터 요쪽 방향으로의 이 D 벡터와 이 표면 내 수직한 n 벡터 사이의 각도가 둔각이죠. 그죠? 90도보다 크죠. 그렇게 해서 이쪽 부분에서의 D의 플럭스는 마이너스가 돼요. 그렇게 해서 전체 면에 대해서 적분을 하면은 이쪽은 플러스, 이쪽은 마이너스인데 두 개가 정확히 일치해서 그래서 이 폐곡면이 이 전하를 품고 있지 않은 이것처럼 폐곡면이 전하를 품고 있지 않을 때는 이 폐곡면에 대한 전기장의 플럭스나 아니면은 이 다이렉트릭 디스플레이스먼트 벡터의 플럭스는 0이 돼 버려요. Q가 바깥쪽에 있을 때는 0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그러면 차지가 여러 개가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 안에 뭐 Q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Q1이 있고 또 뭐 요 면 내에 또 하나의 차지가 있어서 뭐 Q2가 있고 해서 일반적으로 여러 개의 차지가 있어서 I개만큼 있다고 칩시다. 그렇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각각 하나에 대해서 다 이제 더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요 Q가 만드는 D 벡터가 있겠죠. 그 다음에 요 QI가 만드는 D 벡터가 있겠죠. 그걸 다 더해줘서 만들어지는 게 이제 D가 되니까 따라서 이럴 땐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각각의 QI가 만드는 DI 벡터가 있겠죠. 그걸 다 더해주면은 바로 그게 D 벡터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D 벡터는 바로 뭐냐 하면은 이때는 D 벡터는 전하 QI가 만드는 DI 벡터를 모든 전하에 대해서 다 더해 준 게 되죠. 그렇게 돼요. 그래서 D 대신에 서메이션 DI 이렇게 되고 N 해서 각각에 대해서 다 더하는 거예요. 근데 각각에 대해서 뭐예요? DI.N을 해서 적분하면 바로 QI가 나오죠. 그래서 모든 전하에 대해서 하면 이제 서메이션 I의 QI 된다. 그래서 전하가 여러 개가 있으면 각각의 전하에 대해서 다 더해서 나온 결과니까 결국 그 전하에 합이 되는데 근데 만약에 이제 전하의 경우는 플러스 전하가 있고 마이너스 전하가 있죠. 그래서 그걸 구분해 줘야 돼요. 플러스 전하의 경우에는 이제 플러스를 넣고 마이너스 전하의 경우는 마이너스를 내서 더해 주는데 플러스의 경우와 마이너스의 경우가 같이 있으면은 하나에서 하나를 빼준 결과가 나타나죠. 왜냐하면 플러스 차지가 있으면 전기장이 바깥쪽으로 나가지만은 마이너스 차지가 있으면 전기장이 그 차지 쪽으로 이제 들어오는 방향으로 향하죠. 그러니까 전기장이 서로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플러스 전화, 마이너스 전화 여러 개가 공존하는 그런 경우에서는 뭐냐면 전체 플러스 전화의 총합 마이너스 전화의 총합 한 알짜 전화가 바로 뭐냐면은 바로 그 전하들을 갖다가 둘러싸는 폐곡면에 대한 D 벡터의 플럭스가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제 이런 전하가 여러 개가 있으면은 우리가 이제 전하 밀도 함수를 표현하면 편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하 여러 개가 퍼져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여러 개가 퍼져 있는 전하 이걸 갖다가 이제 어떻게 하냐면 전하 밀도 함수로 이제 표현한다는 거죠.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총 전하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요 부피 이 타우에 대해서 이 밀도 함수를 갖다 부피에 대해서 적분해 줄 것 같으면은 밀도 곱하기 부피 하니까 전체 총 전하량 이제 이게 나오는 거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 이제 이 D 벡터의 플럭스는 뭐냐 하면은 밀도 함수에 대한 3차원 적분이 되는데, 근데 이 시점에서 우리가 여기서 뭐를 생각하면 되냐 하면 이 다이버전스 시오렘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3차원 다이버전스 시오렘이 뭐였죠? 이 3차원 폐곡면에 대한 어떤 벡터의 플럭스가 그 폐곡면이 둘러싸는 볼륨에 대한 그 벡터의 다이버전스 한 거의 적분과 같죠. 그게 바로 다이버전스 시오렘이었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이버전스 시오렘을 이용하면은 이제 이제 면적에 대한 둘러치는 면적에 대한 요 벡터의 플럭스는 그 이제 시그마가 둘러싸고 있는 최적에 대한 이 다이버전스 D의 최적 적분이니까 이렇게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이것과 이것으로부터 왼쪽 사이드는 다 똑같죠. 그러니까 오른쪽 사이드가 같아져야죠. 그죠? 그래서 최적 적분 로우의 D타우는 최적 적분 다이버전스 D의 D타우가 되니까 따라서 우리가 인테그란드 로우하고 다이버전스 D가 같아야 되죠. 그죠? 그래서 다이버전스 D는 로우 이런 결과가 이제 얻어지게 된다 하는 것이죠.